예, 안녕하십니까. 김소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쟁점 중노위 판정은 지난 10월에 내려진 용역업체 변경 시에 근로자가 갖는 고용승계 기대권과 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이 사용자를 할 때는 도급업체와 또 신규 용역업체가 다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입니다. 이 중노위 판정의 사례는 사업장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안입니다. 먼저 이 사안의 근로자들을 보면 이 근로자들이 이제 대학에서 그리고 대학 캠퍼스에서 이제 청소나 환경 미화를 하는 이제 고령의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사건을 이제 의장으로서 신문을 하고 판정을 했는데, 뭐 60대, 70대 우리 대학교에 가보면은 학교에 고령의 그런 이제 환경 미화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제 모 대학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인데 2016년부터 2023년,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용역업체에 소속이 되어서 이제 모 대학교의 미화원으로 계속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노동조합에 가입을 몇 명이 했습니다. 이제 그러자 사실은 이 사용자가 이 도급업체죠. 대학 측에서 용역업체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2024년 1월 1일 수탁업체가 종전 용역업체에서 신규 용역업체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자 1은 신규 용역업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2는 그 대학이죠. 도급업체죠. 이 사용자 1과 2가 이 대학 측과 신규 용역업체가 이 사건 근로자들,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전부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을 이제 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동조합은 이제 그 어떤 지역의 일반 노동조합으로서 수도권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이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지역 단위 일반 노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자 1, 신규 용역업체는 전국 사업장에 상시 17,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해서 청소, 경비 등 인력 지원 서비스업을 행하는 법인입니다. 사용자 2는 사립종합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이제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이 사용자 1과 2가 즉 그 대학 측과 신규 용역업체가 2024년 1월 1일 그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이자 그 노동조합법의 불이익 취급, 반조합 계약,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옐로우 더 컨트랙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반조합 계약 및 지배계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진호위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초심 진호위는 이제 그 부당 해고 및 반조합 계약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고 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계의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중노위는 이제 일부 유지를 한 셈인데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들한테. 그래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다만 그 81조 노동조합법 81조에 그 반조합 계약 체결, 불이익 취급, 지배계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심이 반조합 계약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심인 중노위는 반조합 계약까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첫 번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신규 용역업체로 고용승계가 될 거라는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만약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다면 그 신규 용역업체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만약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되겠죠. 두 번째, 그 신규 용역업체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그 채용을 거절한 것, 즉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이제 노동조합법의 불이익 취급, 또 반조합 계약 및 지배 개입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정 요지 및 이유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사용자 1, 신규 용역업체와 사용자 2, 학교법인이 체결한 이제 용역 도급 계약서나 또 이 학교의 과업 지시서, 또 신규 용역업체의 취업 규칙, 채용 공고 등의 그 종전 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규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 사업장에서는 그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관행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한 용역업체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2024년 1월 1일 처음 바뀐 것이니까 관행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 1 신규 용역업체 간에 고용승계에 대한 신뢰관계라는 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판정 요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관행이 없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종전 용역업체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수년간 학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미화 업무를 이제 수행을 했는데,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종전 용역업체에 최초 채용되어서 용역업체를 변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신규 용역업체는 이 학교 측과 2023년 12월 계약 체결을 하고 이제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된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업체 변경이 이 영업의 양도를 통해서 종전 용역업체의 영업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신규 용역업체로 이전된 것이 아니다. 영업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신규 사용자일 신규 용역업체가 이 종전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중노위는 본 것입니다. 이제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무슨 규정도 관행도 없다. 이제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계속 고용한다는 규정도 또 그 규정에 준하는 관행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들과 신규 용역업체 사이에 어떤 고용 승계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고용 승계 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용역업체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 승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다라고 중노위는 보았습니다. 이 사건 채용 거절이 노조법의 불이익 취급, 또 반조합 계약, 지배계획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것은 이제 분명하게 명쾌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는데, 일단 이 사건 채용 거절은 신규 용역업체가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을 전부 채용 거절한 것은 당연히 이 고용 승계가 거부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조합원인 것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자세히 여기다 다 상세히 소개는 안 했지만은 신규 용역업체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이 반조합 의사의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81조 1항 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또 81조 1항 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계획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가 판단된다. 그러니까 조합원 12명은 전부 고용 승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면접을 볼 때도 신규 용역업체가 면접을 볼 때도 굉장히 한 2, 3분 내로 아주 형식적인 면접을 보았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이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를 거절한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신문회에서도 이 신규 용역업체의 사용자들이 나와서 여러 면접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떠한 부당 노동의 의사가 부인될 수 있는 그러한 입증을 주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사항이 있는데, 종전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김모 실장이 신규 용역업체에 채용되어서 사용자적 지위에서 인사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종전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김모 실장이 새로운 용역업체의 고용 승계가 물론 되었고 계속 미화 실장을 하면서 합격자 명단도 발표하고 이제 고용 승계에 대한 합격 근로자들 명단도 발표하고 사용자에 해당하는 이제 지위에서 그러한 이제 행위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그런 반 노동조합적인 발언도 명시적으로 또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분명하게 신규 용역업체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가 있고 반조합 의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채용 거절은 고용승계 거절은 불이익 취급 및 반조합 계약,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중노위는 보았습니다.
근데 다만 그 대학 측에 대해서는 반조합 의사를 지닌 것으로 의심이 됐지만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대학 측이 어떤 반조합 의사를 가지고 용역업체를 변경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은 할 수 있었으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측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재심에서도 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도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고용승계가 거절된 이 근로자들이 고령이고 또 노동법적 지식도 이제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았나 이제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평석을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가 사업장에서 정말 흔히 발견되는 이 용역업체 변경 시에 근로자들이 갖는 고용승계 기대권과 그다음에 도급인과 신규 용역업체의 부당 노동행위가 맞물린 전형적 사례입니다. 도급인은 이제 이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을 하면 용역업체를 바꿔버리죠. 수탁업체를 바꿔버리는데 그러면서 정보를 주는 것이죠. 신규 용역업체에 이러이러한 이 조합 가입한 근로자들, 이러한 근로자들은 고용승계하지 말아라 하고 정보를 주는 거죠.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즉, 그 도급인과 신규 용역업체의 부당 노동행위가 맞물린 전형적 사례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소개할 것은 고용승계 기대권에 대해서 2021년 4월 29일 판결을 이제 소개를 이 평석에서 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유는 중노위가 이제 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판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짧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고용승계 기대권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근데 이때 고용승계 기대권이 근로자에게 있는지 없는지 요 판단 이제 기준을 요 2021년 판례가 제시를 했는데 먼저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그 고용을 승계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계약서 내용에 그 종전 용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승계가 들어가 있는지 이제 그리고 이 새로운 용역업체가 이 도급인과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지 동기 경위 그다음에 기존의 관행 그렇죠? 이제 도급업체 사업장에서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그 고용 승계 관련 규정 관행 이제 그리고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중노위는 이 판결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 사건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기대권을 판단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보시겠습니다. 중노위가 대학 측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급인에 대해서 분명히 반조합 의사를 지닌 것으로 의심되지만 그 명시적으로 이 근로자들에게 이 새로운 신규 용역업체가 명시적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채용 조건으로 제시한 구체적인 행위나 언동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도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반조합 계약의 부당노동행위는 대학 측에 대해서는 이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부당노동행위 사실의 주장 및 증명 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 내지 판례법 하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 그런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노위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를 했더라면 이 대학 측의 부당 노동행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겠다 하는 점에서 이제 아쉬움이 남는 판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